안녕하세요. 블렌더 심화 강좌 시리즈 라이팅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이팅이라 하면 이제 조명을 일컫는 말이죠. 이게 조명은 이제 빛을 다루는 거고, 그 빛을 다루는 건 CG에서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 렌더링에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 빛이 있어야 이제 볼 수 있고, 그죠? 색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또 만들 수 있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빛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 형태를 어떻게 잘 보이게 하느냐. 에 대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분 빛에 대해 어떤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빛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그런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빛을 어떤 이루어질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결국 이제 CG나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은 예술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방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좀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블렌더에서 이제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시들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것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에 이제 그 라이팅 조명, 블렌더 조명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설명된 영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다시 재복습한다 생각하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심화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블렌더에서 이제 라이팅 조명을 쓰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의 렌더링 하는 방식을 먼저 정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퍼티 탭에 보면은 렌더 프로퍼티가 되죠. 그 보면 지금 렌더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EB 워크벤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클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스는 블렌더 내에 내장된 패스 트레이싱 엔진으로, 여러분 이제 빛은 어떤 광입자가 하나씩 그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묘사하는 거라고, 광입자 하나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그런 많은 그런 계산을 이제 따라하는 그런 엔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EB라 된 거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다른 가벼운 버전이라 볼 수 있지만은, 요건 게임 엔진 같은 데서 쓰는 어떤 렌더링 방식이라고 레스토화라고 불리는 그런 방식이고, 사이클스는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좀 더 시뮬레이션, 빛을 시뮬레이션하는 거고, 그 EB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다루면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작은 사이클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사이클스로 하게 되면 조명을 사용하거나 이러면은 많은 렌더링 그런 계산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사양을 좀 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그래픽 카드의 그런 사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그래픽 카드가 최신일수록 좋고요. 그렇고 조명을 이제 넣는 방법은 이제 그 객체를 추가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을 Shift A를 해갖고 보면은 밑에 라이트라 됐죠. 포인트 선, 스팟, 에리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네 가지 그 조명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이제 하려면은 이 화면 자체를 프리뷰로 미리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 여러분 렌더드 모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처음에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강좌를 하기 전에 월드에서 지금 백그라운드로 깔려있는 이 컬러 값을 지금 하얗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지금 조명이 안에 없는데도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가지고 배경의 조명을 0으로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명을 넣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부터 넣으면, 포인트는 이제 영어 말로 점이죠. 점. 그러니까 점으로 된 점 조명이에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 무슨 태양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트렝스 값을 지금 보면은 조명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파워가 되어 있죠. 10W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10W라고 되어 있는 이제 단위로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신다면은 여기 보면은 씬에 보면, 씬 프로퍼티 보면 유닛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논이 되어 있으면 아마 저기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매트릭으로 바꿔줍니다. 매트릭은 그러니까 미국 기준의 미터법이죠. 그러니까 미터. 임페리얼은 영국식이에요. 피트, 파운드 쓰는, 그래갖고 매트릭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조명을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와트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전구 같은 거, 이런 집안에 사면은 전구 같은 거 사면 무슨 몇 와트 되잖아요. 그중 뭐 스튜디오 사진 같은 100와트 이런 식으로 아주 밝은 조명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 조명으로 된 거는 점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저 왼쪽에 렌더링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 기준으로 사방으로 펼쳐 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보이시죠, 그죠? 자, 그렇고 점 조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옵션 같은 거 보면 이제 컬러 조절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와트를 통해서 파워를 늘려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200W 이래 되면 상당히 밝은 정도입니다. 가지고 150W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디어스 돼 있죠. 지금은 이제 점에서부터 시작은 딱 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가 아주 칼같이 떨어져 나오죠. 그죠? 그리고 레디어스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 조명이 일종의 두께를 가지는 그 방식으로 이제 넓혀진 거라서 1m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넓히면은 점 조명이 아니라 1m짜리 지름을 가진 원 조명, 구형 조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0으로 했을 때랑 1m로 했을 때랑 요 섀도우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당연히 이제 조명이 완전 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전구, 뭐 형광등, 여러분 LED 이런 것들은 다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섀도우, 그림자가 이제 소프트하게 되죠. 아주 큰, 정말 엄청 큰 조명이 있다 쳐요. 예를 들면 이만한 뭐 9m짜리, 뭐 10m짜리 조명이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흐리게 나오냐면, 자, 그림자가 0일 때는 이 각진 부분이 점에서 나오니까, 그죠? 점에서 나오니까 아주 칼같이 나오지만, 이래 크게 나오면은 그림자 생기는 부분 바깥에서 이런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사방에서 이제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 되는 부분에 다른 조명들이 이제 겹쳐지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겹쳐지니까 조명이 크니까, 그래서 0.1 정도로 자 이렇게 해주고요. 패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껐다 켰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포인트 조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 그래갖고 포인트 조명 기본적인 조명 중 하나로 예를 들면 뭐 그냥 어디 공간에 어떤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명 포인터를 갖다 놓고, 그죠? 좀 설정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쓴다면 뭐 저기 전구 같은 데 안에다 그 조명 모델 안에 같이 넣어갖고 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든가, 자 그렇게 되겠죠. 좀 만능으로 쓰이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 조명이라고 하는데, 선은 태양의 그런 직각으로, 태양은 직각으로 거의 오지 않아요. 그죠? 직각으로 왔을 때의 조명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너무 강하죠. 1 정도로 해볼게요. 이 정도. 자, 조명을 이렇게 태양 각도를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지구에 내리쬐는 태양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선. 그래서 직각으로 돼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이제 선일 수도 있고 디렉셔널 라이팅인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직각으로 내리는 그 방향성만 있죠. 그래서 방향성만 있지만 이것도 앵글이 있어요. 0으로 하면 아주 칼같이 섀도우 되지만 이것도 약간 앵글에 따라 이제 부드럽게 그림자를 부드럽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뭐 간편하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는 요 세상에 이런 태양 조명 하나 갖다 넣어놓고 그저 이런 식으로 야외 조명 같은 거 요 하나 정도로 이제 때우기가 쉽겠죠. 어렵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고, 제가 패스트 트레이싱으로 이제 보니까 패스트 트레이싱으로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패스트 트레이싱은 입자 조명의 광자들의 그다음 시뮬레이션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이제 알려드렸죠. 가지고 빛 입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뻗쳐나니까 지금 보면 화면에 이제 노이즈가 생기죠. 저게 지금 이제 광입자들 하나하나 여기 이제 닿아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오른쪽에 지금 초록색 뼈로 되는데 빛이 여기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닿고 얘가 흡수된 색깔이 다시 방출되는 게 초록색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초록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에 반사된 빛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 닿아서 보이죠. 반대로 왼쪽에 빨간색에 보면은 빛이 빨간색에 강하게 닿아서 튕겨나가니까 여러분들 튕겨나가죠. 위에도 튕기고 아래도 튕기고 또 다른 데도 튕겨서 나가서 또 여기 또 튕겨서 나온 게 초록색으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붉은식으로 이제 붉은빛으로 돌죠. 그러니까 빛은 이런 여러 이제 난반사, 자기가 에너지를 잃을 때까지, 파장이 이제 줄 때까지, 자 그런 식으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자, 선 이렇게 됐고, 스팟. 자, 스팟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콘 형태의 깔때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갖고 조명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조명 보면 그 후레쉬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콘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조명을 표현할 때 아주 좋겠죠. 그래갖고 이제 파워는 이렇게 똑같고요. 레디어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레디어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빔 쉐이프라고 밑에 돼 있죠. 그 스팟 사이즈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야. 그 스팟 사이즈, 콘 각도를 늘려갖고 블렌드, 자 이거를 조절해갖고, 쇼콘 하면 이제 그 이런 콘의 영역의 범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갖고 콘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차량 헤드라이트, 뭐 프레쉬, 뭐 다른 부분에 어떤
그 조명기구 같은 데 달아갖고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특정한 부위만 조명을 이렇게 씌워야 된다 하는다면 폰 같은 걸 쓰게 되면 아주 훌륭한 조명으로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에리어 라이터라는 에리어는 그러니까 에리어는 영역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것이 살짝 보여요. 네모난 게 살짝 보이는데 이게 네모난 일종의 그 조명인데 평평한 판이에요. 그래갖고 플랜 같은 거가 일종의 하나의 큰 조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늘리거나 하면은 이제 조명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지금 보면 조명이 지금 비춰지는 곳 그 기준으로 윗부분은 조명이 좀 약하죠. 왜? 밑으로 요 판대가 밑으로 되지만 그 빛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밑으로 그죠? 밑으로 나가고 그다음 반대쪽은 빛이 안 나가지만은 튕겨나간 빛이 위로 올라가니까 자 윗부분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뭐 스케일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스케일을 옆으로 뭐 Y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요. 뭐 스케일 X 스케일, Y 스케일 이런 식으로 조절해갖고 예를 들면 형광들 보면 가로로 이렇게 긴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형광등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객체 자체 그 에미션을 줘갖고 재질을 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조명이 이렇게 좀 면 단위로 있는 식으로 좀 넓게 좀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리어 조명을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명이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옆으로 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으로 옆으로 쭉 면으로 돼 있죠. 그래갖고 올리고 내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면 조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요거 뒷부분이 이제 조명이 없고 요 앞부분부터 이제 조명이 이렇게 뻗쳐나. 그래가지고 에리어를 잘 쓰면은 좀 더 리얼한 그런 어떤 그 범위적인 어떤 조명의 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 조명을 쓰느냐에 따라 그 적절한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인트랑 에리어 스팟은 주로 이제 실내 같은데 쓰면 좋겠고 그죠? 선은 뭐 야외 같은데 한 번에 쓴 다음에 집 밖에 같은데 집 밖에서 그다음에 에리어 같은 거는 이제 안에 실내 조명 같은 거 좀 특별하게 좀 써야 되는 조명기구 같은데 뭐 덧붙여서 쓰면 좋고요. 저는 이제 요 에리어 라이트를 뭐 다른 포트레이트 그 포트폴리오용의 어떤 모델이 잘 보이게 할 때 이런 에리어를 여러 개 써갖고 그래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에리어 보면은 빔 쉐이프도 여기도 빔 쉐이프가 됐죠. 지금 보면은 그 평면 면이 요 좌우로 해서 180도 180도로 이제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죠.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빔 스프레드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90도다 그러면 딱 요 앞에 정도 보이는 그죠? 이런 거 이걸 더 줄이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진짜 날카로운 레이저 마냥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스프레드를 조절함에 따라 조명의 그런 이런 이제 형태, 비춰진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영상이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빔 스프레드를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빔 스프레드를 조절에 따라 예를 들면은 선 같은 거를 이제 집 밖에도 창에서 집 안으로 비추는 걸 표현할 때 이거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창에다 갖다 창 크기 모양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갖다 둔 다음에 그죠? 스프레드를 조정해갖고 소프트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처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보면은 빛이 이제 반사가 돼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단반사가 이제 통해서 이런 이제 리얼한 그러니까 그림자도 이제 어두운 영역이 생기고 반사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빛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거를 계산하기가 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사진 한 장을 찍는다면은 뭐 이렇게 샘플링을 또 오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요거를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프로퍼티에 보면 이때 보면 라이트 패스가 됐어요. 그 바운스를 조절하면은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빠르게 될 수로 할 수 있어요. 보면 맥스 바운스를 했는데 여러분 토탈 12개라 돼 있죠. 빛이 이렇게 튕겨서 몇 번까지 튕기게 하냐라는 거를 조절하는 게요. 그래갖고 빛이 이제 튕기는데 디퓨즈 예를 들면
그 디퓨즈 값으로 여기 빛이 받으면 색깔이 나가잖아요. 디퓨즈 색상, 확산 색상.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갖고 머금고 있는 색상에 어떤 거는 이제 주파수 색깔은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가 튕겨져 나온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번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시, 그 트랜스미션 몇 번 관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낮으면 유리 같은 거 관통 많이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은 이제 입자 같은 거. 그러니까 글로시는 저거예요. 그 반짝이는 금속성 그 반사 나 그거를 얘기한 거. 트랜스파런트는 이제 투명한 거 그걸 뚫고 나가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갖고 지금 토탈이 돼 있는데 토탈 한번 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반사, 그러니까 한 번 튕겨나간 거니까 매우 단순해 보이죠. 0으로 하게 되면 반사가 없죠, 그죠? 디퓨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보면은 한 번 반사는 이렇게 되고, 그죠? 네 번 반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도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리얼리티가 떨어지죠. 빛이 이제 많이 이제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글로시한, 그러니까 반사 글로시 쉐이더 같은 거 예를 들면 금속 재질 같은 게 없으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제 안 비지만 이제 디퓨즈만 일단 볼게요. 디퓨즈는 이제 4번 돼 있잖아. 이거를 이제 줄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붉은색이 튕겨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덜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색이 이제 덜 빠지죠. 빨간색에 튕겨 나간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냥 어두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0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높이면 분명히 좋긴 하겠지만은 어느 순간 높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 진짜 리얼하게 해야 된다면 뭔가 높이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사양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10번, 10번 한 거랑 10번 한 거랑 4번 한 거랑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다 이 말이죠. 10번 하면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긴 하지만은 뭐 아주 그렇게까지 차이는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토탈 뭐 이것도 한뭐 3번 정도 뭐 5번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렌더링 최종적으로 걸기 전에 저처럼 이제 리얼하게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만 좀 보고 싶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디퓨저 한 2단계 정도로만 좀 줄여갖고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시도 한번 볼게요. 글로시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가 이제 글로시한 그런 금속 재질의 반사율이 높은 거는 글로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갖고 이쪽으로 살짝 해갖고 지금 보면 글로시라 되어 있는 거를 줄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반사가 아주 확 줄어들죠. 그죠? 아예 반사가 안 되죠. 한 번 반사, 두 번, 세 번, 네 번. 요거는 이제 서로 반사되는 물체끼리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객체를 이렇게 복사해 볼게요. 저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글로시한 글로시 이거죠. 그죠? 그렇고 글로시를 만약 한 번만 하게 되면 얘를 한 번 반사를 하고 한 번만 반사하니까 이쪽에서는 다시 이거 반사가 안 되니까 검은색으로 나와죠. 검은색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해볼게요. 자, 두 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 반사하니까 한 번, 두 번 되는 거니까 비쳐 보이죠. 여기 있는 객체가 비쳐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두 번 이상 안 되니까 또 안쪽에 비치는 거 어때요? 검은색으로 나와죠. 그러니까 글로시는 예를 들면 유리 재질, 뭐 반사되는 거라든가 금속 재질 같은 거 그러니까 처리를 할 때 높여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제 반사되는 부분이 계속 반사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높이게 되면은 아주 리얼하게 되지만 물론 사양도 많이 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시도 뭐 적당하게 조절을 해갖고 여러분들 쓰시면 좋아요. 거울 반사 같으면 그 엘리베이터에 좌우 거울 있으면 반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글로시 값을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걸 조절해서 사양이 너무 렌더링이 지금 프리뷰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썩 좋지 않아갖고 지금 처리하는 게 보는 게 좀 많이 느리다. 그 렌더링이 또 많이 느리다 싶으면은 요걸 좀 줄여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바운스에 대한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샘플링은 이제 빛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 같고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하게 나오고 낮으면 그런 노이즈 같은 게 끼거든요. 왜냐면 빛이 부족하니까 그 간극을 채울 수 없으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이 높으면 당연히 선명한 화질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샘플링
렌더 뷰포트 돼 있고 밑에 렌더 되지만 렌더는 렌더할 때인 거고 뷰포트는 당연히 렌더보다 좀 낮게 주냐면 뷰포트 상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빨리 봐야 되니까 그래서 렌더의 샘플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샘플스 노이즈 스레시홀드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샘플 돼 있는데 샘플은 이제 얼마나 이제 0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제한 없이 계속 계산을 이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하게 돼요. 계속 좋아질 때까지. 그렇고 샘플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400 이렇게 좀 했고요. 그죠? 400 이렇게 했고 그렇고 이거를 좀 이게 보이는 게 이렇게 그래픽카드 여러분 사양이 낮다 싶으면은 이게 400까지 채우기 전에 조금 많이 느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래도 그래픽카드도 좀 많이 좀 부하를 좀 덜 주고 싶다면 샘플을 좀 낮추면 되거든요. 샘플 낮추면은 이게 조금 이제 노이즈가 점점점 보이죠. 이걸 극단적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한 5 정도로. 자 이렇게 되면은 샘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샘플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많이 남죠. 그래서 샘플이 이제 낮으니까 빛이 이제 렌더링이 구석구석 덜 된 거예요. 이런 사이사이가 그래 덜 채워지니까 검은색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정도면 노이즈가 있어도 뭐 이 정도면 좀 보이겠다 싶은 정도로 해주는 게 좋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딱히 차이가 그리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5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5천에서 나오는 결과랑 예를 들면 1000에서 나오는 결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절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좀 사양이 많이 걸리고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게 보기가 싫다 하면 샘플을 예를 들면 50 정도 이렇게 주고 디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 그래픽카드마다 요즘은 3000번대 2000번대부터 그 그래픽카드 RTX는 들어왔잖아요. 그 디노이징 기술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갖고 디노이징 기술을 이제 블렌더에서도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은 노이즈를 줄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샘플링 없이 이런 깔끔한 거 나오려면 한 500 샘플링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이상은 써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복잡한 어떤 재질이나 빛이 좀 복잡해지고 씬이 복잡해지만 아무리 샘플링을 높여도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디노이즈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낮은 샘플링에서도 그 디노이징 기술을 통해서 깔끔하게 좀 밀어주는, 좀 닦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디노이즈가 저는 이제 여러분 엔비디아 걸 쓰신다면 2000번대 이후로 옵틱스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하는 디노이즈인 옵틱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카드가 저기 AMD 라데온이라든가 뭐 다른 걸 쓴다 치면은 옵틱스는 못 쓸 테니까 대신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갖고 나는 엔비디아 게 아닌데 그럼 디노이즈 못 쓰는 거냐? 그거는 이제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로 여러분 쓰시면 되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걸 쓰냐면 이제 옵틱스를 써주는 게 전용으로 짜진 거라서 조금 성능은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좀 좋고 요즘은 이제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도 괜찮긴 하지만은 옵틱스를 쓰는 게 좋고 저도 이제 옵틱스로 해놓습니다. 그렇고 디노이즈가 없을 때는 이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끼지만 빨리 결과를 좀 더 깔끔하게 보고 싶다. 디노이즈를 쓰면 좋습니다. 근데 디노이즈도 좀 사양을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알아주시고 그 샘플링이 아주 낮은 경우 예를 들면 1샘플일 때는 보세요. 1샘플일 때는 지금 디노이징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색깔에서 가장 많은 이 회색빛 요걸로 이제 노이즈 필터링을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 코, 입이 다 사라버렸죠. 물론 이제 이 정도라도 꽤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노이즈를 넓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그래서 요것도 이러면 샘플 디노이징 켰을 때 샘플 원래 했던 것보다도 좀 줄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디노이징이랑 디노이징 안 했을 때랑 좀 비교를 해갖고 좀 적절히 줄이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갖고 적정한 값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디노이징을 켜주시는 게 조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 보는 이제 렌더링도 좋지만은 나중에 진짜 최종 렌더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디노이즈를 이렇게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렌더는 일반 그 뷰포트에서 했던 것보다는 샘플링 높게 하고 그리고 디노이즈를 켜주시고 렌더링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1000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그 만약에 지금 1000까지 도달했을 때 전에 500에서 500을 하고 디노이징을 걸면은 뭐 1000으로 했을 때랑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뭐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디노이징을 쓰는 게 요즘 CG에서 아주 거의 필수 핫한 그런 기능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렌더링이 나왔죠. 렌더링 결과 나서 좀 미세한 부분에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디노이징이 알아서 좀 닦아주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디노이징을 이럴 때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렌더에서 좀 사실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싶다면은 그에 맞춰서 조명도 사실적인 그런 값을 가지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포인트 라이트가 있다면 여기 뭐 실내 전등 뭐 50W짜리라든가 아니면 뭐 스튜디오 조명 100W짜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밝겠죠. 가지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수치를 맞춰 주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런 값을 흉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밝기나 그런 것들, 또 색상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레퍼런스 차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근사치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는다든가, 그죠? 흰색 조명이라든가 노란색 조명이라든가 태양 같은 것도 뭐 색상이 따로 있겠지만은 비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어떤 전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조명들이 와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루멘 수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드온을 쓰시는 게 사실 가장 편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애드온은 엑스트라 라이트라는 추가 조명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포인트 선, 스팟, 에리어 밑에 내추럴, 그 다음에 백열등을 얘기하는 건 발음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LED, 형광등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 백열등 같은 거는 여기 루멘이 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IS가 표현되는 거, 그 LED가 밝은 걸로 9000이면은 상당히 밝은 조명 같은 게 되어 있죠. 그래갖고 조명 값이나 그 다음에 와트 그리고 사이즈 크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제품의 그런 것들 구분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프트 포커스, HID, 인스테이지 HID, 스팟라이트 아주 밝은 조명인 것 같아요. 조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 조명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르죠. 이건 IS라는 게 적용된 그런 값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얘 노드를 보시면 여기만 IS 루멘 콘도 있고 그다음에 IS 텍처를 통해서 이런 좀 형태 조명도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조명이 뭔가 이렇게 아까 콘 형태에서 뭐 중간에 좀 비어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IS라는 게 이제 적용된 거거든요. IS라는 거는 일종의 안에 되게 간단한 텍스트의 어떤 수치값들이 저장된 어떤 조명의 어떤 밝고 어두움의 그런 영역값들을 지정된 그런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값이 있어갖고 제품마다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런 형태가 생기냐면 여러분 뭐 전등 같은 거 보면 빛이 이렇게 나오지만 또 튕겨서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조명을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라 이 말이죠. 그래서 라이트에서 포인트를 하나 50W짜리 한번 만들어 보고요. IS를 한번 유즈 노드를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파워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지금 컬러 값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hift A를 해서 인풋이나 서치해서 IES를 쳐봐요. 그럼 IES 텍스처가 따로 돼 있습니다. 보면 텍스트로 돼 있죠. 그 라이브러리,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 IES 라이브러리라고 수만 개 되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래갖고 뭐 램프, 뭐 몇 루멘에 몇 와트짜리, 그죠? 이런 거에 따라 그런 강도 그리고 형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강도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할 수 있고 컬러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스트렝스가 있죠. 그래서 스트렝스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색상도 넣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조명의 값이 이제 조명의 형태가 좀 틀리죠, 그죠? 조명 형태가 이제 틀리고 그래서 손전등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있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S를 쓴다면 이러면 조명의 어떤 형태에 따라 얼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실내에서 쓰는 뭐 조명 아니면 후레쉬 라이트에 쓰는 거 그런 거에 맞춰갖고 쓴다면은 되게 리얼하게 조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를 쓰는 게 어떤 리얼리티한 조명을 쓰는 그런 표현 중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IS가 되죠. 컬러 값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조명을 쓰면서 이제 씬 같은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밝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조명을 조정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시는 것 같이 지금 100W짜리 포인트 조명을 가까이 되니까 뭔가 뭐 그럭저럭 이제 뭐 밝긴 한데 너무 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화면 같은 거 보면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명의 값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그죠? 없애기 쉽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전체적인 이제 빛의 어떤 렌더링을 하고 나서 어떤 노출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를 다루시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게 뭘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여기 렌더 씬 쭉 밑에 보시면은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어떤 표현 sRGB 돼 있고 그다음에 뷰 트랜스폼이 되었고 기본적인 프리셋이 되어 있죠.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컬러 값을 이러면 명암이나 명도 대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프리셋 돼 있어요. 스탠다드로 돼 있죠. 이런 거는 뭐 AGX로 바꾼다든가 필름이 이런 걸 바꾸니까 아까 구석탱이에 이게 좀 밝았던 타는 듯한 그런 거 있었죠. 아까 스탠다드일 때. 자,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밝기가 나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너무 이 밝은 광원 주변이 노출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억제하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는 걸 본다면 이런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주 자세하게 진짜 뭐 영상 편집의 어떤 컬러 색상을 조절하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조절해 볼 수가 있겠죠.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필름이 이제 바꿔보니까 조금 그런 영화처럼 채도가 낮고 그 대비가 조금 서로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런 중간 톤으로 이제 될 수도 있겠죠. 스탠다드일 때 룩을 로우 컨트라스트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죠? 베리 로우 컨트라스트 그러면 조금 부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연출이나 그런 거에 따라 이제 그런 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컨트라스트가 매우 강한 거 그런 걸 원해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타는 부분을 난 노출을 좀 줄이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익스포셔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 광원이 되게 약해요. 예를 들면 뭐 10W짜리야. 근데 되게 너무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은 노출을 좀 더 올려갖고 노출을 한 5 정도 올려갖고 한 3 올리게 되면은 아까 1일 때보다는 좀 더 밝게 나오죠. 빛을 카메라 오래 노출시키면은 이런 밤하늘에 안 보이던 별도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영역도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래갖고 지금 렌더링을 건 화면이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걸고 그 최종적인 화면을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잖아. 나는 AGX가 좋은 것 같아. 필름이 괜찮은 것 같아. 그 익스포셔를 이렇게 조절해갖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컬러 매니지먼트가 이제 이런 기능이다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익스포셔로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탠다드 돼 있고 필름믹 돼 있고 돼 있는데 여기 펄스 컬러가 돼 있다. 펄스 컬러는 여러분들이 어떤 빛이 조도가 이렇게 좀 노출이 센 부분 아니면 어두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유틸리티한 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낮에 해당되는 저런 태양을 가져왔는데 너무 밝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나는 이 씬이 너무 밝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뭐 익스포셔를 조절해 갖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1일 때 펄스 컬러를 볼게요. 자, 보시면 붉은색이 돼 있죠. 익스포셔를 노출을 올리게 되면 하얗게 된 부분은 이제 불타는 부분이고 빨간색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불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눈에 좋은 그 범위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노출을 오히려 줄이면은 초록색 범위 아마 너무 줄이면은 파란색 이런 부분 너무 어두운 영역이죠. 스탠다드 보면 너무 어둡죠, 그죠? 지금 완전 어두워졌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올려볼게요. 그러면 노출을 여기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조금 대낮에 아까 빛인데도 너무 어두워졌죠. 가지고 요거를 펄스 컬러를 좀 초록색이 되도록 초록색 영역, 노란색은 이제 너무 좀 타는 것 같고 그래갖고 초록색 영역이 좀 될 때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나서 다시 보면 꽤 괜찮은 거죠.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런 대낮 태양의 조명을 볼 수가 있죠. 가지고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보기 좋은 가장 조명을 잘 쓴다고 하면은 물론 극단적으로 막 팍 밝고 극단적으로 어둡게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눈이 거슬리지 않는, 너무 노출이 많지도 않고 너무 어두워서 시커멓게 보이지 않는 거면은 그게 가장 무난하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출들을 이렇게 요런 전체적인 씬, 야외는 나는 요런 톤으로 갈 거야 하면 이렇게 맞춰두고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컬러 매니지먼트가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한다. 감마 값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사실적인 조명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그 HDRI라는 것이 있거든요. HDRI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좀 특수한 어떤 텍스처입니다. 그렇고 여러분 그 월드 탭에 가서 보면 서페이스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트렝스로 돼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색깔 단색으로 이제 그 주변 환경의 어떤 색깔에 따라 요거를 조명으로 사용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선 조명, 포인트 조명 써도 되지만은 우리 실제로 또 현실에서의 어떤 우리가 받는 그 빛은 사방팔방에서 물론 태양빛이 있지만 태양빛의 어떤 오면서 어떤 우리 대기 파란 하늘도 있고 다른 어떤 주변 환경에 받은 빛이 다시 우리한테 오는 그 땅바닥에도 비친 땅 색깔이 우리한테 다시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보이는 게 사실상 그게 조명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 가장 강력한 게 이제 태양빛이겠죠. 태양이 이제 가장 강력하니까. 자, 그것처럼 그런 360도의 어떤 이미지의 그 픽셀마다 어떤 조명값이 탑재되어 있는 특수한 그 텍스처가 있어요. HDR, High Dynamic Range 이미지로 해갖고, 요거는 이제 그러면 서페이스 여기 보면은 요 부분에 이제 컬러 돼 있죠. 컬러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보면은 월드 이제 백그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단색인 거고, 자, 여기 이제 컬러 값으로 들어가는 거를 단순히 색을 텍스처로 대신에 하는 겁니다. 텍스처에 보면 엔바이러먼트 텍스처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해주면 지금 텍스처 없으니까 핑크색으로 되는 거고, 자, 환경 텍스처를 가져와서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HDRI 이미지는 상당히 인터넷에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여러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서 이제 찾아서 받아서 쓰면 돼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면은 .exr 파일이라는 게 여기가 좀 PNG나 JPG와는 다르게 안에 채널들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출 값이 안에 있어가지고 일반 텍스처들보다 그 용량이 훨씬 더 커요. 좀 더 사실적인 조명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명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 한번 골라볼게요. 이미지를 갖고 오면 자, 이런 식으로 조명이라 볼 수 있어요. 픽셀 하나하나다. 근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게 저기 위에 떠 있는 태양 부분,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오는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 사방에서 어떤 빛이 오니까 저쪽에 뭐 초록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서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 환경 조명을 이제 표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의 어떤 방향이 틀려지죠. 이런 식으로 Z 값을 돌리니까 주변에 있는 그 HDR 이미지가 돌아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사실적인 조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도를 1로 이렇게 올려보고 0.1 이렇게 올려보고요. 아까 익스포저를 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조명이 상당히 이제 밝게 나오죠. 가지고 요거는 이제 HDR 이미지는 뭐 실내 조명도 될 수 있고 야외 같은 것들도 사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HDR 이미지 보고 요거에 좀 어울리겠다 이러면 야외에 좀 초원이 있는 좀 그런 요런 그죠? 산간지방 요런 걸 좀 원하신다라면은 자, 요런 거를 이제 좀 골라서 하면 되겠죠. 0.1 혹은 뭐 실내도 있고 실내도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스튜디오 실내 조명 그래가지고 뭐 렌더링 같은 거 여러분께 할 때 이런 식으로 실내에 걸맞는 그런 것들 쓸 수가 있겠죠. 가지고 환경 조명과 함께 잘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볼륨인데, 이제 볼륨은 입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최적 상태, 그러니까 안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여러분 그 뭐 이런 배경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안개 숲에 같은 거 같은 수증기가 쫙 껴 있는 안개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죠. 어떤 집 같은 데 안에 뭐 먼지가 꽉 차 있거나 그러면 어떤 실내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빛 같은 거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안에 이제 뭔가 입자가 차 있기 때문에 빛이 거기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산란이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지고 그런 되게 이제 멋있는 효과, 이제 구름 사이로 쫙 들어오는 것처럼 하려면은 대기 중에 입자가 차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입자가 너무 차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뭐 비 올 때나 아니면 안개가 너무 껴갖고 그럼 햇빛도 이제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맑은 날 때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표현하려면은 블렌더에서 이제 볼륨을 써야 돼요. 보면 이제 서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써야하는 어떤 조명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태인 거고, 이제 볼륨을 연결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월드, 여기 월드 노드에서 보시면은 볼륨을 이제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쉐이더에서 보면 프린시플드 볼륨을 일반적으로 써주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볼륨을 색깔도 지정해 주고요. 얘를 볼륨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시커매지죠. 지금 왜냐하면 꽉 차 있게 밀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빛이 뚫고 우리한테 지금 못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거를 0.001 0.01 정도 이렇게 두볼게요. 그래도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모든 세상에 지금 밀도가 차 있는 안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사이에 차 있기 때문에 빛이 뚫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HDRI 이미지를 썼지만은 못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트를 하나 한번 놓을게요. 포인트를 해서 여기다가 뭐 100, 200W짜리 이런 식으로. 자, 보면은 뭔가 좀 부연 느낌이죠. 그죠? 뿌옇죠, 그죠? 여기서 덴시티를 0.1로 한번 높여볼게요. 그러면 안개가 꽉 찬, 마치 분진이 꽉 차갖고 그 조명도 이제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안개가 살란틸 마냥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그 볼륨을 잘 쓰게 되면 좀 더 멋있는 어떤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높죠. 그리고 이걸 아무리 낮춰도 지금 우리한테 이제 오는 외부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은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특정 구역, 그러니까 모든 밀도가 대기가 이제 밀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숲이면 숲 밑에라든가 뭐 호수면 호수 위에라든가 그러니까 특정한 부위에만 이제 밀도를 가진 안개를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한 부위에만 그런 볼륨을 주면은 이렇게 표현하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밀도를 이제 볼륨을 가진 쉐이더를 가진 객체를 추가를 해준대요. 그렇고 시프트를 해서 큐브를 하나 꺼내고요. 자, 꺼내고 얘를 지금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즈를 바운즈를 이렇게 조금 뼈다귀만 보이도록 선만 보이도록 해주고요. 대충 한 이 정도의 영역에 걸쳐서 안개가 낀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다가 조절해 줍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덤다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객체를 하나 해서 얘가 지금 서페이스로 연결돼 있죠. 이걸 끊어주고 이건 필요 없고 서페이스를 가져와서 얘도 프린시플드 볼륨을 넣어주고 색상을 넣어주고 덴시티 0.01로 해주고 볼륨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앞에 보이긴 하죠. 뿌옇긴 하지만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지만 지금 바깥에 HDRI 지금 바깥에서 오는 이런 이제 빛이 들어오지만 이 영역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개에 부딪혀갖고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뿌옇게 되죠. 자, 여기서 한번 태양을 한번 켜볼게요. 자, 태양을 켜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양빛이 들어오는 게 지금 여기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요 안개 영역에 딱 들어오니까 요 부분만 딱 뚫고 들어온 광선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요 지금 안개 입자를 타고 우리한테 눈에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광선이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쭉 펴져 있는 거. 선에서 앵글 조금 늘리면은 앵글을 늘리면은 빛도 좀 더 멀찍이 이렇게 되죠. 앵글을 좀 줄이면은 좀 더 날카롭게 보이죠. 1도 정도로 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의 그런 각도를 조절하니까 그런 태양빛이 들어오는 경로가 보이죠. 이걸 선레이 혹은 간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광선이 들어오는 그런 길목에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이제 보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멋진 뭐 실내 배경 바깥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안에 들어오는 이제 창고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느낌 많이 오죠. 가지고 안에는 뭔가 습기가 차 있을 수도 있고 뭐 먼지가 차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리고 밀도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밀도를 아까 0.1이죠. 0.1 정도로 높여볼까. 그러면 뿌옇죠. 지금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여기 잘 안 보이고 만약에 1로 하면 이제 아예 안 보이죠. 밀도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밀도가 한 0.5 이렇게 0.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안개가 부옇게 끼어 있는 거는 저때 표현하기 좋아요. 그 수중 같은데. 그러니까 물 안이 이제 물 밀도가 꽉 차 있으니까 일종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안개 같은 거죠. 그래서 색깔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어두운 색깔, 뭐 밝은 색깔, 뭐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 안개 색깔을 넣으면 이제 안개 색깔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볼륨 사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멋진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만큼만 넣어서요. 그 다음에 안개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렌더에서는 조명에다가도 텍스처를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조명이 색상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색깔을 이제 넣을 수 있지만 이러면 텍스처를 쓴다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색상들의 그런 형태를 또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흑백을 한다면은 어느 부분은 안 나오게, 어느 부분 나오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즈 노드를 통해서 그 조명의 유즈 노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드 안에 이런 식으로 에미션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컬러 값에 연결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뭐 텍스처를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주면 돼요. IS 텍스처는 텍스트 파일로 된 거에 어떤 조절을 하면은 이미지 텍스처는 말 그대로 텍스처 이미지를 넣어서 그 색상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컬러로 넣고 지금 텍스처 없으니까 지금 핑크색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리드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쳐요. 그러면 그리드 이미지의 색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되게 그 뭐냐 프로젝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갖고 뭐 프로젝터 같은 빔 같은 거 쏠 때 콘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빔 프로젝터를 만 쏴야 된다 한다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서 물론 이 텍스처도 예를 들면은 뭐 형태나 이런 것들도 또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키를 준다면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시퀀스로 막 바뀌는 화면이 이렇게 TV 화면 같은 경우는 채널 착착착 바뀌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로 이미지 텍스처로 또 할 수 있고 흑백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흑백의 어떤 이미지에 그런 거에 따라 그런 안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누고 다른 걸 한번 볼고요. 이런 알파 값들, 흑백으로 된 알파 값들을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걸 쓸 수 있겠죠. 여기 뭐 글자로 뭐 돼 있죠. 뭐 이렇게 검은색 부분, 그리고 흰색 부분.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 부분, 안 나오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것도 뭐 글자 같은 거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컬을 최대한 올려갖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프로젝션 쏜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고 뭐 여러분 이제 원하는 대로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서 원하는 조명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통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미지 텍스처를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터 같은 거,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쏠 때 이제 그런 걸 쓰면은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 블렌더에서 이제 조명을 표현할 때 여러분 실제 자연환경처럼 해가 뜨고 지는 그거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뭐 그 선 조명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키를 줘야 되고 이런 거 좀 복잡하죠. 뭐선 이렇게 조명을 넣더라도 또 이렇게 해가 여러분 이렇게 일출 그리고 일몰 그리고 정오 때 대낮에 이런 거에 따라 시간대별 따라 색상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 다 조절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HDRI를 쓰기엔 HDR 이미지는 정해진 그 시간대에 정해진 강도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게 뭔가 이렇게 사이클을 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든가 내가 원하는 진짜 태양의 어떤 그런 위치에 따라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다라면은 그걸 또 이제 스카이 텍처라는 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 월드 노드에서 지금 백그라운드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텍처를 집어넣는데 이걸 좀 특수하게 만들어진 텍처야. 스카이 텍처라고 실제 그 텍처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이렇게 되는 거 단일 노드예요. 그리고 스카이 텍처가 되어 있는데 스카이 타입이 뭐 프리다, 모세크, 윌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니시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되게 밝죠? 0.1로 좀 줄여볼게요. 자 0.1로 줄여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태양이 어떤 표현되는 거를 지금 표현 볼 수 있는데 보면 선 사이즈, 선 인텐시티, 뭐선 일레베이션 이거는 이제 태양의 어떤 그 위아래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올리게 되면 90도, 90도. 그러면 정 위에 우리 가장 위에 있을 때 12시 대낮에 그죠? 대낮일 때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조절하면 어떤 태양의 어떤 위치, 태양의 뭐 그 각도의 경위도 우리 그 나라별로 경위에 따라 좀 다르잖아. 예를 들면 태양이 우리나라는 오른쪽에서 그 동에서 뜨면 이제 오른쪽에서 뜨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각도에 따라 오른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쪽으로 질 때 보면은 이제 노을이 지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지죠. 그러니까 선 사이즈 크게 하면 태양의 크기도 선 사이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고도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고도에 따라 그거에 좀 위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가 예를 들면
높아요. 1만 미터 혹은 뭐 이래 되면은 여러분 그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어떤 대기에서의 그 우리 대기에서 지구에서 벗어날수록 대기가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주로 나가게 되잖아요.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파란 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국은 우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기가 뭐 한번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 이제 우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를 좀 더 낮추면 어, 어, 10,000m 이렇게 되면 아주 태양에 점점점 들어올수록 푸른기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이제 설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히말라야 8,000m니까 8,000m. 그러면은 뭐 땅 뭐 200m 했을 때는 좀 다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요거 자체만으로 태양의 위치라든가 각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 이제 키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몇 프레임까지 뭐 높이와 아침과 그 다음에 뭐 해 뜨기 시작했을 때, 그죠? 그런 것들을 쭉 조절을 해갖고, 멋진 타임레스처럼, 그죠? 천천히 하루 해가 졌다 뜨는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의 어떤 이런 것들도, 태양의 디스크, 선 사이즈에 따라 이것도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요는 대기 상태거든. 에어, 더스트, 오존. 그래가지고, 공기 어떤 밀도에 따라 그게 좀 더 색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에어가 커지면은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밀도 대기상의 어떤 그 밀도가 높아지니까 빛의 어떤 그러니까 삼파장 그러니까 RGB 초록색 뭐 이런 거 삼파장 중에 가장 짧은 파란색이 대기에 많이 흡수되니까 결국 남아서 우리한테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적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장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적외선 파장이 그래서 좀 그 태양이 이제 이런 조금 낮을 때, 가장 낮을 때 우리 대기의 밀도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보다 뚫고 들어오는 게 더 밀도가 두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태양이 여러분 해가 질 때 보면 좀 저녁 노을이 지자 붉은색으로. 그래서 그 파란 파장이 대기를 다 뚫고 못 들어오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붉은색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되는 거죠. 에어가 없으면은 바로 흰색만 오는 거죠. 그 공기의 밀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늘이 파란 이유는 그 우리의 그 짧은 그 태양빛이 오면서 이렇게 가장 짧은 파장 파란색이 대기에 흡수된 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게 파란색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태양빛이 입자들이 파란색만 가장 먼저 왜냐면 붉은색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파란색들이 가장 먼저 입자들과 튕겨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빛이에요. 하늘 파란색도 우리한테 빛이 조명이에요. 그죠? 가장 강하게 태양이고 그 다음에 더스트 요거 이제 더스트 당연히 먼지가 많으면은 이런 뭐 먼지 미세먼지 황사 요즘 많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끼면 당연히 이렇게 부옇게 되니까 만약 맑은 하늘이라면은 태양이 아주 똑바로 보이겠죠. 근데 먼지가 많으면은 다 먼지에 부딪혀갖고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 이거 이제 공기 중에 오존이 높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에어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공기 중에 떠 있는 다른 것들 이런 거고 뭐 질소나 이런 거. 오존은 뭐 산소나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존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태양빛이 공기 중에 오존들과 부딪혀서 그런 짧은 파장, 파란 파장들만 우리한테 강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오존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요거는 과학적인 짧은 상식이라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가을 하늘이 되게 유난히 파랗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여름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습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에어가 이렇게 더스트 같은 게 많으니까 다 이렇게 부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태양 주위를 부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파란색을 가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좀 더 약간 엷은 파란색이 되는데 만약 가을이나 겨울이면은 그러니까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 뭔가 있는 어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청명한 하늘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아주 이런 파란색으로 투사된 것들이 우리한테 더 많이 잘 들어오는 거죠. 공기 중에 부딪히는 우리 파란 파장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 습도가 높으면은 이게 가려지니까 하늘이 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청명하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가을에는 습도가 낮으니까 파란색의 파장이 우리한테 잘 들어온다.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하면 이렇게 부옇게 되잖아요. 그럼 태양이 떠 있어도
하늘이 조금 파란 게 아니라 조금 흰색빛, 그리고 좀 더 어두워지면 회색빛으로 우리한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대기의 상태와 태양의 어떤 조명과 그런 물리적인 관계, 역학관계를 기본적인 이해해 두면은 어떤 이런 대기의 상태를 표현할 때, 조명을 표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파란 하늘을 원하나요? 오존을 높이고, 예를 들면 좀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대기 상태를 표현해야 된다. 오존을 낮추고 더스트를 높인다는 거. 미세 황사먼지를 하면 당연히 더스트를 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부옇게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구의 상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상태고, 그냥 다른 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 대기 상태에 따라, 그러면 우리 지구는 이렇게 태양이 졌을 때 붉은 노을을 이렇게 즉 지지 않아요. 붉은색으로.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노을이 질 시간에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기 상태가 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카이 텍스처를 쓰면 아주 멋지고 이쁜 조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조명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